이론적으로 봤으나 구조적으로 봐서 어떤 이유가 있다면 비중격이 수술 후에 더 휘어졌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코성형했다고 코가 막힐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이제 비중격이 휘어진다 이거 하나거든요. 코성형 초기에는 아무래도 분비물도 많아지고 안에도 부으니까 비중격이 아무리 똑바라도 코가 막힐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코가 공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비폐색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쪽 한쪽 부분이 좁아지게 되니까 막히게 되는 거죠. 비염이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비염은 코성형한다고 생길 수는 없죠. 원래 있던 게 좀 발현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수술하니까 자극돼서 분비물이 많아지는 거지 비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다만 수술 초기에는 콧물이 좀 많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코가 이렇게 코털도 자르고 코에 있는 약간 이제 작은 섬모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걸러주는 기능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코가 주르르 흐른다고 느끼게 되고 또 코 안의 감각도 조금 떨어지게 되니까 코가 흐르는 느낌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비염이 콧물이 많아지는 거를 비염이라고 의식할 수는 있죠. 그냥 코가 막힌다고 무조건 재수술할 수는 없고 진짜 비중격이 휜 게 많고 또 교정혈량이 있거나 환자가 불편하면 하는 거죠. 비중격도 한없이 똑바로 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상 어느 정도는 약간 조금은 휘어져 있을 밖에 없는 게 이제 비중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다고 다 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보고 좀 심하게 휘어진 경우는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수술하고 비중격 망곡증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비중격 망곡증은 태어나서부터 있을 수도 있고 싸우다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고 계속 생기는 것도 망곡증은 망곡증이니까 비중격 망곡증이 생긴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흔하지는 않죠. 아까 말한 재수술 사유에 해당되는 코가 했는데 휘어졌다 이런 게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생길 거라는 연관성이 있죠. 모든 수술은 잘 안 될 수는 있으니까 안 되면 여러 가지가 모양도 이상하듯이 안에도 휘어질 수 있는 게 수술이죠. 보형물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왜냐면 코도 이렇게 평평한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한쪽으로 밀리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그건 피할 수 없는 약간의 디자인은 어느 정도 실력이 좌우를 한다고 하지만은 보형물이 휘는 문제는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있을 수 있고 환자들 충분히 얘기하고 인지시켜도 환자들은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씩 이제 휠 수 있는 게 보형물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